여러분, 미취학 아동이 1년 동안 정상적으로 걸리는 질환의 최대 수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신가요? 바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면역학자 제나 마치오키 박사가 출간한 의학신간 면역의 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 핵심 키워드로 이 면역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면역이란 무엇인가 하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요. 백신의 진실은 무엇인지, 저탄고지 식단은 면역에 도움이 되는지 등 면역을 둘러싼 각종 오해와 진실을 낱낱이 밝혀줍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작은 슈퍼맨을 만드는 방법, 우리 아이 면역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 성장기에 필수적인 면역 지식을 임신기, 진통제의 진실, 성장기 백신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면역은 대개 어린 시절 구축되는데 첫 5년이 평생 면역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즉,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성인이 되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병은 과연 아이에게 좋을까요? 신기하게도 아기는 임신 말기 3개월 동안 태반을 통해 전달받은 모체 항체를 통해 어머니의 면역으로부터 이득을 누리게 됩니다. 출생 후에는 모유를 통해 더 많은 항체가 아이에게 전달되기도 하는데요. 모유는 알레르기 반응이 적고 소화도 쉬운 데다가 영아의 면역계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권장되는 모유는 초기에 아토피 피부염과 천명, 우유 알레르기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임신 기간 동안 모체 항체를 통한 면역은 지속 시간이 고작 몇 주에 불과하고 태어난 아기의 면역계는 성인의 면역만큼 튼튼하지는 않기 때문에 면역이 온전히 발달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님들이라면 끊임없는 감기와 독감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심지어 이렇게 한 번씩 병에 걸려주는 게 아이를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해준다라는 말까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감기 같은 감염 질환이 이 질환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결과가 틀렸다고 설명합니다. 질병에 견디는 강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은 초기부터 무해한 박테리아이지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아동기에 걸리는 이 초기의 질환은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말이죠. 여러분, 미취학 아동이 1년 동안 정상적으로 걸리는 질환의 최대 수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신가요? 바로 8개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만약 매년 12개에서 14개 정도의 질환에 걸린다라고 하면 뭔가 잘못될 수도 있는 징후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잘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 진통제, 아이에게 안전한 만병통치약일까요? 많은 부모들이 파라세타몰, 흔히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알려진 이 약물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열을 빨리 내려주고 통증을 줄여주는데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웬만한 질환의 절반에 쓰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 약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의구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요즘 아이들은 40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약을 쓰는 것도 습관이 되어서 아기가 평소와는 달리 안절부절 못하기만 해도 예방격으로 의뢰, 약을 먹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이죠. 물론 이 파라세타몰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안전한 약물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남용하는 것은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진통제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백신이 한창 이슈인데요. 성장기에도 통상적으로 맞아야 할 백신이 정말 많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20년 어린이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결핵, 비형 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수두 등 대상 감염병만 해도 17가지가 되고요. 출생 직후부터 만 12세까지 매년 맞는 독감을 제외하더라도 총 37회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하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질병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방접종 관리를 해줄 만큼 백신이 중요하고 꼭 맞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백신 접종의 핵심 이유를 집단 면역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타인을 감염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접종을 받은 이들이 많을수록 인구 전체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원리인데요. 물론 백신에는 위험이 있고 이 때문에 당연히 부모들은 걱정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지만 위험은 좀 더 넓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추가 궁금증도 한번 해결해 볼게요. 백신은 정말 늘 효과가 있는 걸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85에서 90%의 백신은 대부분의 감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균마다도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개인차도 있습니다. 독감의 경우 매년 바이러스 변이를 예측해서 백신을 생산하기 때문에 매년 접종이 필요하고 예방률도 매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2018년도에 나온 독감 백신은 독감 예방 효과가 23%에 불과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신의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백신의 부작용은 실제 질환보다 더 나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나와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주사 부위가 붉어지고 열이 나는 등 가볍고 단기적인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최악의 위험은 100만 명당 1명꼴로 나타나기 때문에 백신이 보호해주는 질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부작용의 실보다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집단 면역을 위해 접종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 면역과 관련된 궁금증 3가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면역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아이 건강 잘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에서는 더불어 우리 아이들 작은 슈퍼맨들의 면역력을 키워줄 핵심은 바로 영양이라고 짚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